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임영진 교수님 연구실 연수연구원 오치우입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황화수소 공유체를 담지하고 이러한 비장을 표적하는 리포솜이 면역조절제로서 대장염 모델에서의 치료 효과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료 후보 물질로서 이런 황화수소를 주목했습니다. 황화수소는 가소 트랜스미터 중으로서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데요. 특히 황화수소는 심혈관, 그리고 호흡계, 그리고 위장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이런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후보 물질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항염증 조절 중 대표적으로 황화수소는 이런 항염증 M2 대식세포 분할을 촉진하며 대표적인 염증성 패스웨이인 핵인자 카파비 시그널링 패스웨이나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절 T세포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포스피 발현을 유지함으로써 면역 항상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황화수소 공유체를 이용한 여러 치료 실험 논문들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렇게 위장관 질환, 관절염, 천식, 심근경색 등 여러 모델 치료 실험에서 황화수소 공유체는 치료 효과를 보였지만은 이렇게 그 자체를 복강내 주입이나 직장을 통한 직접 주입 등 실험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네, 이전 보고된 논문들보다 이런 황화수소 공유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서 저희는 나노파티클을 주목했습니다. 주입 후 전신 순환하는 나노파티클은 이러한 마크로파지나 덴드라틱 셀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에 섭취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모노뉴클리어 파고사일 시스템, 줄여서 NPS 관련 장기인 리버나 스플린에 많이 집적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인지질,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또한 지르코늄을 라디오 레벨링한 나노파티클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원숭이, 쥐 모두 간과 비장에서 높은 섭취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는 특히 종양 부위의 높은 집적을 위해 이런 MPS를 억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성질인 나노파티클의 면역세포 집적은 면역 조절에 이상적이며 이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 황화수소 공유체를 나노 입자에 담지하고 면역 조절제로서 전신 면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프린 타겟팅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비장은 가장 큰 림프 기관이고 다양한 면역 세포들의 저장소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레드 펄프, 화이트 펄프, 마지나 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드 펄프는 병원체나 손상된 적혈구를 여과하며 화이트 펄프는 T세포, 덴드라틱 세포 같은 면역 세포를 통해 항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나 존에서는 선천 면역 반응과 화이트 펄프의 림프구와 상호작용을 통한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최근 다양한 질환 모델에서 이런 스프린 타겟팅 나노파티클의 전신 면역 치료 효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 펄프에서 손상된 적혈구를 필트레이션하는 현상을 이용한 연구나 스프린 타겟팅에 적합한 나노 입자 형태에 대한 연구, 스프린 타겟팅에 적합한 표면 전화 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스프린 타겟팅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스프린 타겟팅 전략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나노 플랫폼인 이런 라이포솜을 이용해 황화수소 공유체를 전달하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스프린 타겟팅에 최적인 황화수소 리포솜의 pH 종류와 함유 비율을 연구 개발하는데요. 이러한 pH는 나노 입자의 스테빌리티를 높여주고 이러한 베이클의 체내 서큘레이션 타임을 증가시켜서 종양 부위 등의 직적을 높여주기 때문에 스프린 타겟팅에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장 표적과 동시에 적합한 PEG 비율을 통해서 이런 높은 스테빌리티 그리고 드럭 로딩 어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리포좀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셀프 어셈블리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런 황화수소 공여체 GYY4137을 담재한 리포좀, 줄여서 ASTS 리포를 개발하였습니다. 크라이템 이미지를 통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구형의 리포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화수소 공유체에 담진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산은을 이용한 앙금 생성 검출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 검출 방법은 황화수소와 이러한 질산은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암금을 앱소벤스 값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담진된 황화수의 농도는 측정된 GYY4137 농도 값에 따른 optical density의 스탠다드 커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검출 방법을 이용한 로딩 스테빌리티를 측정하는 결과 ASTS 리포는 담재하지 않은 GYY4137보다 달리 이런 ASTS 리포 공유체를 반응하지 않고 ASTS 공유체를 잘 반응하지 않고 잘 인캡슐레이션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ASTS 리포를 개발하는 데 있어 높은 스테빌리티와 효율적인 스프링 타겟팅을 위해 다양한 패길레이션 전략들을 비교 연구하였는데요. 저희는 PEG 2kDalton 그리고 5kDalton을 각 4가지 비율로 나누어 8가지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DLS를 이용한 14일까지의 사이즈 스테빌리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첫째 날 기준으로 14일차의 크기 증가를 확인한 결과 8가지 비율들은 각기 다른 크기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중 이러한 20% 이내의 크기 증가를 보인 4가지 비율들을 이런 사이즈 스테빌리티 면에 있어서 적합한 비율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PEG-2K의 경우 비율에 따른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실험에서는 ASTS 리포 5K-2, 5K-6, 그다음에 5K-11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산은 검출 방법을 이용한 로딩 이피션시 실험 결과 비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타 포텐셜을 통한 서페이스 내차지를 확인한 결과 3가지 비율 모두 음전 하나를 띄고 있으며 PEG 비율이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ASTS 디텍션 프로브인 이런 HSIP1을 이용해 세포 섭취 후 그룹들의 HS 방출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ASTS 리포는 담재하지 않은 GYY4137보다 월등한 ASTS 방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PEG 비율이 감소할수록 더 많은 ASTS 리포를 방출하였습니다. 이 중 높은 스테빌리티와 가장 높은 방출 능력을 가진 이런 ASTS 리포 5K-1을 지정해 5K-1을 지정해 다음 인비트로 실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비트로 실험에서 ASTS 리포는 로우 264.7 마이크로파즈 셀라인이 ASTS 리포의 면역 조절 효과를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는 먼저 첫째로 형태학적으로 M2 마크로파즘을 확인할 수 있는 엘롱게이션 팩터를 통해서 ASTS 리포가 담재하지 않은 ASTS 공유체보다 더욱 항염증성 대식세포로의 분할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이러한 M2 마커의 발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펫 이미징을 통해서 3가지 비율의 스프링 타이팅 비율 능력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나같이 64 커플 라디오 레벨링한 3가지 PEG 비율의 ASTS 리포를 비교하는 결과 다음 그룹이 가장 빠르게 비장에 지쳤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지쳤되었기 때문에 스프링 타이팅에 적합한 비율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줄여서 ASTS 리포로 변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면역 조절에 효과적인 ASTS 리포가 실제 염증성 질환에서 치료적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질환 연구를 모색하는 중에 저희는 Inflammatory Bowel Disease에 집중하였습니다. 줄여서 IBD. IBD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을 포함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인데요. 이러한 IBD의 유병률 및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건강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IBD 치료는 안티-TNF-알파, 안티-인터루킨 23 혹은 12, 그리고 이러한 잭 이니비터 등 새로운 면역 조절 생물학적 제재들의 개발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응률이 약 16%에서 70% 정도로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결국 10%에서 15%의 환자는 재발로 인해 대장 절제술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전의 약제 개발은 필수적인데요. 저희는 이런 ACTS가 코라이티스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CBI에서 제공하는 IBD 환자 및 코라이티스 모델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런 ACTS 합성에 관여하는 세 가지 엔자임 관련 유전자 모두 IBD 환자 코라이티스 모델에서 노말 그룹과 비교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면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같은 다른 가소 트랜스미터는 이러한 발현 차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런 황화수소 공유체의 잠재적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덱스트란 설페이트 소듐으로 이도된 코라이티스 모델에서 스프린타이트 에스테스 리포의 치료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또한 ST-에스테스 리포의 전신 면역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pH가 많이 함유된 컨벤셔널한 리포점, 롱 서큘레이팅 에스테스 리포, 줄여서 LC-HS 리포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일단 치료 실험에 앞서 코라티스 모델에서 형광다이를 표지한 이러한 DIR 에스테스 리포 바이오디스트리뷰션을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에스테스 리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장에 현저히 집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LC 에스테스 리포는 이러한 대장의 염증 부위에 대부분 집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에스테스 리포 또한 대장 염증 부위에 어느 정도 집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ST 에스테스 리포, 그다음에 LC 에스테스 리포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몸무게 변화 실험에서 ST 에스테스 리포만이 셀라인보다 유의하게 몸무게 감소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HNE 실험에서 LC 에스테스 리포 그리고 ST 에스테스 리포 실험 모두 적은 면역 세포 침윤과 묵고살 스트럭처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를 측정하여 인플라메이션 스코어에서는 ST-에스테스 리포만이 유의하게 셀라인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대장 수축 그리고 대장 무게 비교 실험에서 유일하게 ST-에스테스 리포군만이 셀라인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염증에 의한 조직 수축 및 염증 정도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Treg 이뮤노플루로센스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스플린에서는 ST-에스테스 리포 그룹에서 조절 T세포가 가장 많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사체 수준에서 군간 지논톨로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적 차이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셀라인 그룹은 정상지보다 다음과 같은 염증성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론 레스토레이션 같은 관련 유전자 발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활발한 염증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이러한 지논톨로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에스테스 리포는 WNT 시그널 패스웨이 같은 컬론 리스트레이션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고 염증 관련 유전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T-에스테스 리포의 면역 조절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섯 가지 셀 타입 발현을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ST-에스테스 리포는 T 감마 델타 셀, 이러한 T셀 등의 염증 관련 세포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혈관벽에서 볼 수 있는 세포들인 파이브로블라스트, 페리사이트 관련 유전자는 정상세포군에 비교하여도 가깝게 정상군에 가까운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드리면은 저희는 화양화수소 공유체를 담재한 비장표적 리포점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STHS 리포는 인비트로 실험에서 함유증성 민원세포인 M2 마크로파지로 분화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PET 이미징, IBIS 이미징 같은 분자 영상을 통해서도 훌륭한 스프링 타겟팅 능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장염 모델 치료 실험에서 ST-HTS-리포는 담재하지 않은 HTS 도너보다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long circulating HTS-리포 또한 치료 효과가 있었고 이런 시스테믹 이민 모듈레이션을 가지는 ST-HTS-리포가 이러한 LC-HTS-리포보다 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비장표적의 나노 입자가 이러한 전신 면역 조절 효과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러한 컨벤셔널 리포전보다 더욱더 좋은 면역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짧게 현재 진행 중인 대장염의 효과적인 경구 투여 HTS 리포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대장 모델에서 전매 투여한 롱 서큘레이팅 HTS 리포는 그 또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HTS 리포를 경구로 투여할 수 있다면 이런 환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편리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위산이나 이런 라이페스 등으로부터 소수성의 황화수소 공해체를 감지한 리포점을 보호하고 이런 대장의 염증 부위, 특히 렉탐 같은 직장 부위로까지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자 이러한 유드라짓이라는 부영제를 이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에보닉사의 경구 부영제인 유드라짓은 pH 따라 코팅을 형성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pH 2에서는 코팅을 형성해 약제를 보호하고 대장의 pH 7에서는 코팅이 분해되어 약제를 방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pH 드리븐 메소드 방법으로 HTS 리포의 유드라짓 부영제를 코팅하였고 이를 오랄 HTS 리포를 명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DLS를 통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결과 pH 3에서 더 높은 PDI를 인하여 사이즈 측정이 불가능하였고 pH 7로 변화했을 때는 사이즈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이제 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템 이미지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pH 3에서는 코팅제에 뭉쳐있는 리포점을 확인을 하였고 pH 7에서는 코팅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딩 이피션시를 측정한 결과 질사하는 반응의 이제 앙금세슨 반응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 기존의 STS 리포와 유의한 로딩 이피션시 차이는 없었고 또한 GYY 4나 37 비교에서도 로딩 스테빌리티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추후 이러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오랄 HTS 리포의 안정성 및 면역 조절 효과 또한 체내 분포, 치료 실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스프린트 하이트 HTS 리포에 관해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또한 RNA 벌크식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더 깊은 이런 메커니즘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 연구실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명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부터 발표를 경청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